우리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죠. 삼국지 꼭 읽어라. 삼국지는 필독서다. 뭐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초등학교 때 한번 삼국지를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읽혀지던가요? 그냥 이렇게 봤죠. 그냥 훑었죠. 응?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고. 그 나이 들고 나서도 뭐 김웅신의 삼국지, 또 이문열의 삼국지, 뭐 이렇게 읽기 좋게 더 나왔지만 그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가 이거 삼국지 읽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그 삼국지가 필독서인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인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영웅 호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삼국지, 그 한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들어서는데, 그때 그 인구가 뭐 1억 명 좀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삼국시대를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들었잖아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그 사마염이 만든 진나라. 그때 인구가 3분의 2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6천만 명 이상 죽은 그 비참한 시대였어요. 삼국시대는. 그때 무슨 영웅 호걸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러면 그 삼국 중에 어느 하나가 딱 통일이 돼가지고 뭐 좋은 나라를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삼국시대 끝나고 나서 더 비참한 시대가 열리죠. 더 비참한 시대가. 그 진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그 진나라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팔왕의 난을 겪고, 그 5호 16국이 들어서고, 위진남북조, 그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그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열리잖아요. 삼국시대의 결말은 더 심한 분열이에요. 뭐 그런 역사도 알고, 그러고 나서 제가 삼국지 그래도 한번 뭐 읽어볼까 하다가 그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그 중국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든 역사 드라마 삼국지, 한 편이 한 50분인가 그런데 그게 100편 정도 되는 아주 장편의 그 역사 드라마예요. 그거를 봤죠.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 드라마는 우리가 이제 그 위초고 삼국시대의 정사가 아니라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 속 이야기에 근거한 거죠. 우리가 아는 뭐 그 어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호걸들은 이렇게 좀 미화된 그런 점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삼국지대를 제가 이제 그 삼국지를 보면서 이렇게 그때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막판에 유비의 아들이 나와요. 유선. 아버지로부터 그 황제 자리를 물려받은 그 2대 황제죠. 총나라의 2대 황제 유선. 그 예전에 그 유비가 그 도망갈 때 그 조자룡이 구한 아들이에요. 조자룡이 구해가지고 왔는데 유비는 이 아들 하나 구하려고 네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그 땅바닥에다 내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가 이 뭐 머리에 이 머리가 좀
땅에 이게 부딪혀 가지고 좀 머리가 좀 모자라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소설 속에서 그 유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그 중국 드라마에서 그 유서는 거기 그 좀 뚱뚱하고 좀 이렇게 좀 바보같이 그 나오더라고요, 중국 드라마에서. 그런데 그 감히 제가 평가할 때 삼국시대에서, 그 비참했던 삼국시대에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그 죽은 삼국시대에서 가장 잘 산 사람 유선이에요. 그리고 그 유선은 아버지로 물려받은 그 황제 자리를 40년을 지켰어요. 그 삼국시대에서 그 재위 기간이 가장 긴 그 지도자죠, 통치자죠. 40년 통치예요. 40년 통치. 쉬운 게 아니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 저는 제갈량이라고 생각해요. 제갈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 나갈라 그러는데 유선이 이러죠, 말리죠. 그 왜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제갈량은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 싸워야 합니다. 응? 그게 우리의 업입니다. 응? 그러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나가죠. 그러고 돌아가시죠. 만일 그때 제갈량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 유선은 그렇게 재위 기간이 길지 않았을 거예요.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선도 그 총나라를 지키지 못하죠. 그 사마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사마사가 있고 사마소가 있는데, 형과 아우사인데, 사마사는 일찍 죽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 죽고, 사마사는 일찍 죽고, 사마소가 이제 그 유선을 체포하죠. 붙잡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총나라가 망하죠. 그때 그럼 총나라의 황제가 유선이잖아요. 그럼 유선을 보통 죽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유선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때 했던 그 유선의 명언이 있어요. 전 삼국지에서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삼국지에 많은 그 고사성어, 사자성어가 있는데, 낙불사촉이에요. 낙불사촉. 즐거울 낙 아닐 뿔, 생각사, 그 총나라 촉. 내가 지금 여기 당신한테 붙잡혀 가지고 여기 있지만 나 여기 참 즐겁다. 낙. 그래서 내가 황제로 있던 그 총나라 시절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낙불사촉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나라를 이룬 그 군주의 어떤 그 비겁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유선이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사마소가 유선을 죽이지 않죠. 나라를 잃고 나서도 8년인가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의 70 가까이 장수했어요.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40년 황제하고 황제 자리 물러나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더 살았다는 거죠. 8년을 더 살았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왜 하냐면은, 제가 그 와룡산에 왔어요. 와룡산.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그 서울 구로구에 와룡산이 있더라고요. 와룡산. 그래서 여기 와룡산을 왔는데, 와룡산이 그 네이버 지도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온수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계단이 있더라고요. 산길 올라가는 계단. 거기 와룡산 뭐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서 이 올라가면 와룡산
표지판이 있겠거니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 무슨 산까지 갔다 왔는데 표지판을 찾아서 없더라고요. 근데 그 네이버 지도에 있는 와룡산에 가도 없고, 쭉 저기 또 저기 또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와룡산, 우리나라에 그 와룡산이 많아요. 와룡산 누울 와자 써가지고 와룡산인데, 저 대구에도 와룡산 있잖아요. 저기 남산에도 그 와룡묘가 있어요. 와룡 그 제갈공명, 제갈량이죠. 제갈공명 사당이 있어요. 남산에, 서울 남산에. 그 저기 그 동대문 옆에 그 동묘 관우 사당처럼 남산에도, 야, 그 중국 사람들 그 관우 제갈량의 사당이 참 우리나라 서울 4대문 안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뭐 그게 뭐 명나라 때, 그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뭐 세웠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뭐 우상시한다 그러나요? 신격화 시킨다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와룡산, 근데 참 와룡, 참 뭐 이 양반이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지략이 출중하고 뭐 거의 신출김보라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 정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와룡, 누우라자 써가지고 용인데, 용이 누우면 여기 진짜 좀 평평해요. 산이 100m도 안 되는 산인데, 와룡산. 와룡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와룡산 정상은 절로 좀 더 낮은 데 있어요. 여기보다 더 낮은 데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 지도상에 나온 와룡산은. 근데 올라왔는데 와룡산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희미하네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와룡산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와룡산 맞아요. 여기 오니까 거기 운동시설 옆에 그 와룡산이라고 지도에도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네이버 지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지도에도 있고, 여기 오프라인 지도에도 있고 와룡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참 그 와룡이 그 제갈공명을 그 생각해서 지은 이름 같기도 해요. 제갈량이 이제 이름이고, 공명은 그 자구요. 제갈공명은 자구. 량은 명이고, 그러면 그 이제 와룡은 이제 호죠, 호. 그래서 이제 용이 누운 거는 이렇게 참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용이 딱 쉬려고 누운 거는 와룡, 누우라자 써가지고. 그래서 참 이분은 엄청나게 참 이 시대에도 기려지는 인물이죠. 그 후세에도 삼국지 연의에 그렇게 그냥 하여튼 그 유비를 모시면서, 하지만 그 제갈량, 제갈공명, 그 와룡 선생의 인생은 그 순탄치 않았죠. 전쟁에서 나가서도 죽고, 하지만 후세에 또 어떻게 이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와룡 제갈량 선생을 이렇게 뭐 신격화 시킨다고 하나. 그래서 무슨 저런 글이 있는데, 마전과라는 책이 있어요. 마전과. 말에서 내려서 말 앞에서 뭔가 이렇게 뭐 점을 친다 이런 건데, 그거 보면 이제 그 와룡 선생이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거에 대해서 쫙 예언한 그 책인데, 그게 와룡 선생이 썼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갈공명이 썼다고 하는데, 제갈량이.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제갈량이 하도 유명하니까, 와룡 선생이 그 와룡 선생의 이름을 가탁, 예? 가짜 가에다가 가짜로 이렇게 가짜로 위탁해가지고 쓴
그린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제갈량은 그 훌륭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 인식되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전 유선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서로 땅땅 먹으려고 사느냐. 그냥 우리 있는 데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유선의 생각 때문에 유선은 제갈공명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을 더 제위에 머물렀죠. 그러고 그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고도 그 살아남았다는 게 참 대단해요. 살아남았다는 게. 낙불사촉이라는 그 명언을 남기면서, 저는 이 와룡산에 와가지고, 와룡 선생이 와가지고 한번 그 이 시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 마정과 한번 좀 이 시대의 마정과를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 건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어떻게 나갈 건지. 저는 이 쓰레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뭐 원자 폭탄에 의해서, 핵폭탄에 의해서 망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지구 멸망 이전에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지구 멸망 시나리오랑 인구 멸망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걸 동격으로 보면 안 되죠. 지구 멸망은 아직 멀었고요. 무슨 인류 멸망 시나리오. 저는 그 가장 첫 번째로 쓰레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쓰레기 때문에. 그 제갈 선생도 이 시대에 다시 환생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껌껌한 중에 내려가겠습니다.